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질까? 주식이 오르면 따라가고 싶고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싶다. 도대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젊을 때는 달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손해를 봐도 월급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몇 년의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조급함이 평생 모은 돈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돈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위기라는 말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또 폭락이 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흔들렸고 반도체 주식들도 함께 밀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기 전에 도망가야 하나? 그런데 금요일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났고 SK하이닉스가 살아났고 반도체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부자들은 신호를 보고 움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 목표가가 얼마인지, 다음 주에 얼마가 오를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더 중요한 신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왜 월가는 다시 반도체를 보기 시작했는지, 왜 2026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보다 돈의 흐름이 중요한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주가만 보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좋은 것이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나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드는 돈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산을 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순간은 비가 오기 전입니다. 시장에서 돈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돈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고 기관 자금이 움직이고 큰 손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뉴스에서 연일 좋다고 할 때 샀는데 내가 사고 나니까 떨어지고 겁이 나서 팔았는데 몇 달 뒤 다시 크게 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움직이고 시장은 돈의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투자에서는 종목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방향입니다. 사실 최근 삼성전자가 흔들렸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30만 원이 깨지는 것 아니냐? 반도체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 AI 열풍도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았고 마이크론도 버텨주고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폭풍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물길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흐르는 방향은 하루 비가 온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하락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상승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월가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주식 한 종목이 아닙니다. AI입니다.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바꿀 기술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도 삼성전자라는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 흐름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얼마 올랐는가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 미국 반도체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AI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가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시장의 소음보다 돈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하루의 가격보다 10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돈의 방향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다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의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나중에 움직이지만 돈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은 뉴스를 보고 사고 큰 돈은 흐름을 보고 산다.
여기서 말하는 큰돈이 바로 외국인 자금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외국인은 감정보다 숫자를 봅니다. 공포보다 데이터를 봅니다. 뉴스보다 미래를 먼저 봅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반도체가 밀리고 온통 위기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기 전에 도망가야 하나?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AI 서버를 늘리고 있었고 반도체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가는 흔들렸지만 산업 자체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이것을 봅니다. 오늘 주가가 아니라 3년 뒤를 봅니다. 이번 달 실적보다 앞으로의 상장성을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좋은 자산은 조용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할 때 사면 이미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겁낼 때 좋은 입지를 가진 집을 산 사람들이 결국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이 가장 시끄러울 때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찾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반등도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소재와 부품 기업들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 곳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현상을 낙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장주만 오르는 시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산업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 올랐는가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반도체 전체가 살아나고 있는가? AI 관련 산업으로 돈이 퍼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단기 수익보다 노후 자산의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10% 오르는 종목보다 10년 동안 살아남을 산업이 더 중요합니다. 한 달 수익보다 10년 뒤에도 성장할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은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결국 이 흐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AI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월가가 아직도 AI와 반도체를 주목하는지, 그리고 2026년 시니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AI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AI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 아닌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언제나 처음에는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인터넷도 그랬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바뀌겠어? 곧 끝나겠지. 지금은 너무 비싸.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챗봇 하나,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보다 훨씬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천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서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들도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움직이는 메모리,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가는 AI를 단순한 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동차 회사만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로가 필요했고, 주유소가 필요했고, 정비소가 필요했고, 타이어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휴대폰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전회사도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첨단 패키징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I 시대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그 흐름 속에서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월가가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며 계속 의심했습니다. HBM은 괜찮은가? AI 경쟁에서 뒤처진 것 아닌가? 파운드리는 회복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의심이 많을수록 재평가의 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좋은 소식보다 의심이 사라질 때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목표가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오르느냐, 다음 주에 내리느냐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세계의 돈은 AI를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하루 만에 끝나는 유행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니어 투자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부자가 되는 투자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가치가 남아있는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뉴스를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왜 돈이 움직이는지, 왜 외국인들이 움직이는지, 왜 월가가 계속 반도체를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시니어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고도 결국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026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와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도 돈을 잃는 이유.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나쁜 종목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사고도 결국 돈을 잃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욕심, 공포, 불안, 후회, 그리고 조급함. 특히 은퇴 후에는 이 감정들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하락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3% 떨어져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위기라는 말만 나와도 통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를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뉴스가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낙관론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익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만 놓치는 것 아닐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가장 비쌀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떨어질 때 던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욕심 때문에 사고 내려갈 때는 공포 때문에 팝니다. 결국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파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비싼 수업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비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도 너무 많이 사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주식도 배당주도 비중이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라면 이미 투자 금액이 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버틸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뉴스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침 뉴스가 다르고 점심 뉴스가 다르고 저녁 뉴스가 다릅니다. 하루에도 시장 전망이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사고 팔면 결국 수익은 남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뉴스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세상의 변화를 봅니다. 돈의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 가장 큰 실수입니다. 투자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하십니까? 하루에 몇 퍼센트 먹기 위해서입니까? 친구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투자는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계좌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매일 주가만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늘어나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투자는 경쟁이 아닙니다. 인생도 경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투자의 목적은 대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안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종목을 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시니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시장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기다릴 줄 압니다. 시장은 늘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섭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자산을 지킨 사람들은 그때마다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산업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주가보다 흐름을 보고 뉴스보다 방향을 봅니다. 지금 세계의 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현금도 가지고 있고, 연금도 가지고 있고, 배당 자산도 가지고 있고, 성장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욕심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대박보다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돈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돈은 선택권입니다. 돈은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힘입니다. 돈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돈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장 이야기, AI 이야기, 외국인 이야기, 돈의 흐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느냐입니다.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AI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돈은 계속 움직이고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휘둘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급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돈을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자산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금, 연금, 주식, 부동산 배당 투자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금 세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든든한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